재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 독산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실은 아버지께서 보증을 섰다가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이 잠적하면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기 때문이었다. 원래 살던 집은 압류됐고 적은 돈으로 겨우 월세를 구했다. 하지만 이사한 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꽤 큰 편이었고 방이 3개나 있어서 여동생과 나는 따로 방을 쓸 수 있었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싼 집이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은 힘들게나마 예전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사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얼핏 듣게 되었다. 이 집이 싼 이유를 동네 아주머니께 들었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였다.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집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었고 또 어디론가 이사하고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꿈을 꿨는데 뭔가 기묘한 꿈이었다. 아니, 기묘하다기보다는 조금 징그러운 꿈이었다. 여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동생의 입에서 머리카락이 몇 가닥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머리카락이 더 삐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과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얘기를 관두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깼다. 일어나 보니 새벽 5시였다. 기분 나쁜 꿈이어서 계속 머릿속에 그 내용이 남아서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던 터라 금방 잊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여동생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안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나는 여동생의 이야기보다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거실에 나와보니 여동생은 마침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그 꿈을 여동생에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그만뒀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꿈속에서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나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머리카락을 당겼다. 머리카락을 당기자 여동생의 입이 찢어졌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 얼굴이 반쯤 드러났다. 그 여자는 뻥 뚫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너무 놀라 크게 소리치면서 머리카락을 더 세게 당겨 머리를 빼냈다. 여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 4시쯤이었다. 난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여동생이 잘 자는지 궁금해졌다. 평소라면 동생 방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지금은 동생이 잘 자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동생은 세상 모르고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 왠지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됐다. 난 다시 방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섬뜩한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고개를 확 돌려보았다.
그러자 엎드려 있던 여동생이 머리가 180도 꺾인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의 얼굴은 없었고 그곳에는 꿈속에 보았던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눈알은 보이지 않고 뻥 뚫려 있었지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난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러자 나를 노려보던 그 얼굴은 서서히 사라졌다. 여자 얼굴이 사라지고 한참 뒤에 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동생에게 달려들어서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깨웠다. 그리고 부모님을 깨워 동생이 이상하다고, 귀신이 나왔다고 울부짖으며 설명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여동생에게 별일은 없었다. 그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며칠 더 지나서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동네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이 집에 살던 모녀가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뒤 여자가 미쳐버렸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간 채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댔고 집 밖으로 자주 나오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여자가 딱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동안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 집에서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서 경찰을 불렀더니 그 여자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고 죽은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계속 먹고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먹어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 집에 이사온 가족 중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고 우리 집이 나중에 이사를 온 곳이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집을 나왔고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